안녕하세요. 오늘은 존 그레이의 대화로 치유하는 관계, 이 책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. 특히 관계 속에서 여성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혹시 내 파트너는 왜 해결책보다는 그냥 내 얘기만 들어주길 바랄까?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 그 답의 실마리를 좀 찾아볼까 해요. 네,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. 이 자료가 단순히 남녀가 다르다 이걸 넘어서요. 소통 방식이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, 그게 또 어떻게 오해를 만드는지 이걸 잘 보여주거든요. 특히 여성에게 대화라는 게 정서적 치유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점. 근데 남성의 문제 해결 방식이 때로는 이게 좀 도움보다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걸 파헤치는 게 핵심입니다. 이 오해의 메커니즘,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. 그렇군요. 자료에서 딱 그 말이 나오잖아요. 금성 여자는 대화로 상처를 치유한다.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공감받을 때 그때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죠. 흔히 남성은 문제 생기면 혼자 동굴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성한테는 대화가 그 치유의 공간인 셈이네요. 맞아요. 바로 그 지점에서 남성의 어떤 기본 설정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문제 해결 모드? 그게 딱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여성이 막 감정을 쏟아낼 때 남성은 이걸 약간 고장난 자동차 보듯이 아, 네네. 즉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죠. 그래서 요점이 뭔데? 이렇게 해봐. 약간 이런 충동? 상대를 도우려는 좋은 의도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. 아,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남성들이 왜 그렇게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걸까요? 그냥 단순히 문제 푸는 걸 좋아해서? 아니면 다른 심리가 있는 건가요?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요. 많은 경우에 남성들은 문제 해결을 통해서 뭐랄까 자신의 유능함 아니면 애정 이런 걸 좀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파트너가 힘들어하는 걸 덜어주는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다. 이렇게 여기는 거죠. 어허. 근데 이때 여성은 사실 해결책보다는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, 이해받고 있구나 이런 경험 즉 정서적인 연결?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같은 상황인데 서로 기대하는 게 완전 달랐던 거네요. 여성은 공감을 원하고 남성은 해결책을 막 내놓으면서 내가 지금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여성 입장에서는 날 이해 못 해주네? 이렇게 느끼고 남성은 또 아니 왜 내 조언을 안 듣지? 하면서 답답해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겠어요 정말. 맞습니다. 그래서 그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강조했던 공감, 엠파티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. 이건 그냥 힘들겠다 하고 안타까워하는 동정, 심퍼티랑은 좀 달라요. 아, 다른 건가요? 네. 공감은 상대방의 신발을 진짜 신어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감정 세계를 같이 걸어보는 듯한 그런 깊은 이해거든요. 상대방의 감정 파도에 뭐랄까 같이 올라타는 그런 적극적인 과정인 거죠. 이게 때로는 그 어떤 해결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 효과를 내더라고요. 오, 자료에 나온 커플 이야기. 저 그거 진짜 와닿았어요. 아내가 힘든 일을 막 털어놓으면 남편은 늘 해결책만 제시했잖아요. 그럼 당장 그만둬! 이런 식으로. 네, 그쵸. 아주 전형적인 반응이죠. 근데 아내는 고맙긴 한데 마음 한구석은 계속 외로웠다고.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딱 한마디. 정말 속상했겠다. 얼마나 힘들었을까? 이렇게 진심으로 말해주니까 아내가 그 순간 마음의 벽이 확 허물어지는 걸 느꼈대요. 네. 진짜 해결사가 아니라 공감하는 경청자의 힘, 이걸 딱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. 그래서 이 내용을 실제 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남성분들께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. 파트너가 감정을 막 이야기할 때 그 해결책 버튼, 그거 잠시만 좀 누르시고 대신에 정말 힘들었겠다. 네 마음이 어떨지 알 것 같아. 내가 옆에 있어줄게. 같은 공감의 언어, 이걸 먼저 건네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진심으로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겠죠. 그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요?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그냥 막연하게 나 힘들어 이게 아니라 당신이 어제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좀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슬펐어 처럼요. 구체적인 상황이랑 감정을 딱 연결해서 전달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기가
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. 맞아요.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. 그리고 때로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알아주는 거야. 이렇게 솔직하게 내 필요를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파트너가 공감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 노력을 알아주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네, 그런 진솔한 소통, 이게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좀 진실되게 다가가려는 노력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. 성경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맥락의 구절이 있거든요.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. 아, 참된 것을 말하라. 네.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게 그냥 사실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나누고 또 상대의 감정을 또 진실로 받아들이라는 의미, 이렇게 좀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성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참된 것을 말하는 한 방식이라면 남성이 이걸 판단 없이 들어주고 공감하는 건 서로를 존중하는 깊은 연결의 실천이 되는 거죠. 와,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관계에서 상대방 마음을 읽어주고 그 감정에 같이 머물러주는 거, 이 공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. 서로의 그 소통 언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때로는 해결책보다는 듣는 사랑, 이걸 실천하는 게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우리가 꼭 갈등이 터졌을 때만 공감하려고 막 애쓰는 걸 넘어서요. 평소에 서로의 다른 소통 방식 자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경향, 또 관계 연결을 중시하는 경향. 이런 걸 틀렸다가 아니라 그냥 다르다. 이렇게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어떨까요? 어쩌면 이게 갈등을 미리 좀 막고 서로에 대한 더 단단한 신뢰를 쌓아가는 근본적인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